2025년 12월에는 63년생 토끼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는 특별한 달이 됩니다. 특히 가족과 자녀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단단해지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마음 졸이셨거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달은 그 모든 걱정이 따뜻한 햇살처럼 녹아내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복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날짜와 좋은 기운을 받는 방향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가장 궁금한 고민 하나씩 남겨주시면 더 큰 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먼저 6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무겁게 자리 잡는 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로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강한 변화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때를 복록이 쌓이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복록이란 복과 녹봉, 즉 좋은 운과 물질적 풍요가 함께 모이는 것을 뜻하는데 63년생 토끼띠에게는 바로 이런 복록이 조용히 내면으로 스며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토끼띠는 원래 차분하고 지혜로운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맑고 깊은 통찰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귀인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인데 귀인운이란 귀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운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반가운 제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감정이 깊어지고 자녀나 손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평소 조용히 마음을 담아두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표현하는 만큼 운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집안 정리와 청소를 통해 묵은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액막이라고 하는데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새로운 기회가 문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뜻밖의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사주명리에서 재성운이 움직인다고 표현하는데 재성운이란 재물과 관련된 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돈이 돌아오거나 투자했던 것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가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되는 흐름도 강합니다. 건강면에서도 활력이 되살아나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직감이나 꿈이 찾아올 때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몽이라고 부르는데 신령스러운 꿈이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꿈이나 밝은 빛을 보는 꿈은 큰 복이 오는 신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하는 것들도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첫인상이 편안하고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오래 품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그런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상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로 부딪히는 기운을 뜻하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긍정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걱정을 긍정적인 기대로 바꾸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2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시기로 이 달의 사주를 보면 위로는 땅의 기운이 아래로는 물의 기운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깊은 우물처럼 안으로 모으고 채워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토끼띠는 본래 나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나무는 물을 만나면 생명력을 얻고 자라나듯이 이번 12월의 물 기운은 토끼띠에게 풍요로운 자양분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흐름을 수생목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나무를 길러준다는 뜻으로 재물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올해 나이로 63이 되시는 분들로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셨기에 이번 달에는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달 금전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의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인연이나 지나간 일들이 다시 떠올라 경제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거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물의 흐름이 연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토끼띠는 원래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돈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이번 달에는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면서 작은 절약이 큰 여유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토끼는 달과 연결된 동물로 달빛이 밝을수록 길을 잘 찾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12월은 겨울철이라 밤이 길고 달빛이 오래 머무는 시기이니 토끼띠에게는 방향을 잃지 않고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곧 돈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나 경제적 기회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한 방울씩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지금 모으는 작은 돈들이 내년에는 큰 목돈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재성이 모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재성은 재물을 뜻하는 기운으로 꾸준히 쌓이는 복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면서 그 안에서 경제적 안정감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오랫동안 걱정하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곧 금전적인 여유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져 병원비나 약값 같은 지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면서 활동량이 늘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여력도 생깁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복록이 바로 이런 것인데 복록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재물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당신에게 제안이나 부탁을 해오는 순간입니다. 토끼띠는 보통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달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손을 내미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답하면 그 인연이 곧 금전적 기회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흐르는 물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강가를 산책하거나 분수대 근처를 지나가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 창밖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재수가 트인다고 표현하며 흐름을 타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큰돈을 쓰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감정도 함께 흐르기 쉬워서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한 뒤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오히려 더 좋은 곳에 돈을 쓸 기회를 잡게 됩니다. 또한 남의 일에 과하게 개입하거나 보증이나 금전적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하되 실제 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쁜 일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더 큰 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63년생 토끼띠의 12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12월은 무자월로 흙과 물의 기운이 함께 흐르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 같은 기운이고 물은 재물과 지혜가 흐르는 복의 근원을 뜻합니다. 특히 토끼띠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달 물기운을 만나면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며 수분을 머금듯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63년생은 개묘년생으로 물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인데 이번 달 무자월에 물기운이 더해지면서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사주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직감이 훨씬 예리해지고 작은 신호들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영감이 트인다고 표현하는데 특히 숫자나 시간,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들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성격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관찰력이 재물의 흐름을 읽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의 흐름은 돈의 흐름과 닮아 있고 그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과감하게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직감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로또를 구매할 때는 평소 즐겨 사던 가게가 아니라 그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장소나
길을 가다 발걸음이 멈춰지는 곳에서 시도해보세요. 무속에서는 발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복지는 복이 발동하는 장소를 뜻하는데 이번 달 토끼띠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바로 그 발복의 신호입니다. 또한 물과 관련된 장소, 예를 들어 강이나 호수 근처, 분수가 있는 공원 근처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횡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또뿐만 아니라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거나 오래된 물건이 뜻밖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편재운이 활성화된다라고 표현하는데 편재는 예상 밖의 재물,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63년생은 인생의 지혜가 충분히 쌓인 나이이기에 그 경험이 재물로 인정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며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맥이 넓어지며 기회가 확장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꿈속에서 물을 보거나 물고기나 토끼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무속에서 꿈은 신령들이 주는 메시지이고 특히 물과 관련된 꿈은 재물의 예고로 해석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보거나 우연히 시계를 봤을 때 같은 숫자가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 숫자를 꼭 기억해두세요. 그것은 하늘이 주는 복의 암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건넬 때도 주목하세요. 사람을 통해 복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너무 크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적당히 분산하여 여러 기회를 시도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작은 금액으로 여러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 이번 달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물은 한 곳에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주듯이 재물도 흐름을 타야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기듯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차분한 성격이니 그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기회를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6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무자월로 차갑고 깊은 겨울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하고 섬세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물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올해 을사년의 뱀 기운과 만나 지혜와 신중함이 더욱 깊어진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돈복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의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바로 짙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물의 깊이를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을 차곡차곡 모으고 안정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재물이 고이는 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깊은 샘물이 바닥에 맑게 고여있듯이 돈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기운을 뜻합니다. 12월에 강한 물 기운과 남색이 만나면 토끼띠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63년생은 인생의 경륜이 깊은 나이이기에 이 색상을 활용하면 투자나 저축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색상은 은은한 회색입니다. 회색은 중립과 균형을 상징하는 색으로 모든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중화의 기운이라고 부르는데 중화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토끼띠는 본래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회색은 이러한 토끼띠의 본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색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자월의 물기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땅속에서 봄을 준비하듯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쌓아온 노력들이 이제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시기이므로 이러한 능력이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토끼는 달의 동물로 여겨집니다. 달은 차고 기우는 순환을 반복하며 항상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천체입니다. 12월의 토끼띠도 마찬가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위한 재물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이때 남색과 회색을 활용하면 그 씨앗이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소지품의 이 두 색상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거나 집안의 재물 자리에 이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면 돈의 흐름이 안정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재물운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성품을 지녔는데 12월에는 그러한 신뢰가 구체적인 금전적 도움이나 좋은 정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재물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2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계절로 토끼띠에게는 재물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풍수 물건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면 흩어질 수 있는 재물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금전운을 더욱 탄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무속신앙에서 복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여겨지며 특히 노란색이나 금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여 재물을 안정적으로 담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본래 나무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물의 기운이 강한 12월에는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 재물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때 황금색 복주머니를 현관 입구나 거실 중앙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걸러내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통로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주머니 안에 동전이나 쌀을 조금 넣어두면 재물이 자꾸 불어나는 기운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물건은 청색 수정 장식입니다. 수정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진 보석으로 정화와 집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색 수정은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토끼띠가 가진 차분하고 평온한 기운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이번 12월은 무자월로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달인데 이 시기에 청색 수정을 책상 위나 침대 옆에 두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정확해지면서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줄여줍니다. 또한 수정은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 집안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청색은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여 사람들과의 거래나 금전적인 약속에서도 서로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소나무 장식이나 작은 소나무 분재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며 생명력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재물이 꾸준히 이어지고 끊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 기운을 가진 소나무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특히 12월은 겨울철이라 많은 식물이 기운을 잃지만 소나무는 오히려 더 푸르게 빛나며 그 모습이 토끼띠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현관이나 베란다에 소나무 분재를 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특히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소나무 향이 나는 향초나 디퓨저를 함께 사용하면 집안 전체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면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풍수 물건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토끼띠의 재물운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색 복주머니는 재물을 모으는 그릇 역할을, 청색 수정은 판단력을 높이고 정화하는 역할을, 소나무는 지속적인 생명력과 기운의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3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 풍수 물건을 통해 재물의 기운을 단단히 잡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